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사연을 보내려고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니 자꾸 눈물이 쏟아지네요. 저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시골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성당에 딸려있는 보육원이어서 수녀님들이 저희를 돌봐주셨어요.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았던 저는 부모님 밑에서 공부하며 미술 같은 걸 배우는 친구들을 보며 항상 부러워하곤 했어요. 제가 뭐든 욕심 있고 배우고 싶어 하자 수녀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수정아,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 여기서 따로 돈 들이지 않고 하고 싶은 게 있어? 수녀님, 그럼 저 요리 배우고 싶어요. 찌개나 밥도 좋고 빵도 좋고요. 내가 주방 담당 수녀님한테 말해 놓을 테니까 다음 주부터 한번 해봐. 라고 하시며 제가 주방에서 요리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셨어요. 물론 제 나이가 어려서 불을 써서 하는 건 못했고 과일이나 채소 씻는 걸 주로 했죠.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어깨너머로 배우다 보니 여러 요리들을 저절로 익히게 됐고 중학교에 가서는 칼질도 하고 불을 써서 하는 요리도 조금씩 맡게 됐어요. 빵이나 쿠키도 곧잘 만들었지만 저는 한식을 만드는 게 더 좋았어요. 수정이는 요즘 애들 같지 않네? 원래 그 나이 때는 쿠키나 예쁜 빵 만드는 걸 더 좋아하잖아. 그러게요. 저는 김치찌개 끓이고 밥 짓는 게 모양 예쁜 디저트 만드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그럼 수정이는 나중에 한식 조리 자격증 따서 식당 사장님 하면 되겠다. 라는 수녀님 말씀이 제 마음에 콕 박혔어요. 그때부터 제 목표는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는 게 됐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그 목표는 변하지 않았죠. 사실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밀어줄 수 있는 부모님도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해볼 수 있는 일이기도 했어요. 19살이 돼서 보육원을 나오기 전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수녀님의 소개로 저는 작은 식당을 하는 할머니네에 갔어요. 1년간 제가 식당에 딸린 작은 방을 쓸 수 있게 해주기로 했거든요. 큰 공장이나 회사 기숙사들도 있지만 수정이는 한식 요리사가 되고 싶잖아. 공장에서는 그런 일을 못하니까 할머니네 가는 게 나을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라며 수녀님은 마지막으로 저를 꼭 안아주셨고 할머니는 성당을 다니는 분이라 수녀님과 잘 아는 사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10년 전에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저한테 따뜻하게 잘해주셨어요. 할머니는 제게 매일 도시락도 2개씩 싸주셨어요. 이러지 않아도 돼요, 할머니. 정말 저 돈도 안 받고 여기서 살게 해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요. 기왕 사는데 밥 좀 싸주는 게 뭐 어떻다고. 내 집 내준 것도 아닌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해줄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어. 나도 부모 없이 커서 이런 거 받아보고 싶었는데 넌 어떻겠니? 그냥 받아. 저는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덕에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한 회사 사내식당에 취직하게 됐어요. 할머니,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 졸업도 하고 취직도 잘 된 것 같아요. 자주 놀러 올게요. 건강하세요. 네가 잘했으니까 취직됐지. 내가 한 게 뭐 있어. 수고 많았어. 그리고 너무 자주 올 생각하지 말고 회사에 적응할 생각부터 해. 라며 끝까지 제 생각만 해주셨죠. 저는 주방에서 막내로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어요.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찬장들 닦는 것만 한 달 넘게 했죠. 그래도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홀에 나가서 손님들이 식탁에 그냥 놓고 간 그릇들도 알아서 치우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쓰레기도 정리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줌마 중 한 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사장님 사모님과 임원 부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노숙자들 줄 음식을 만들어서 봉사를 나가는데
거기 준비하는 걸 자기 대신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아줌마는 자기는 나이도 있어서 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매주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었으니까요. 한 달에 한두 번 보육원에 가거나 할머니를 뵈러 가는 게 아니면 특별히 할 일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 싶었어요. 저는 당장 돌아오는 주말부터 노숙자 식사 준비를 돕게 됐어요. 저는 사모님들이 미리 해온 음식을 데우고 포장하는 일도 하고 거기서 직접 요리하는 걸 돕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처음에는 1년만 하겠다던 그 일을 3년이 넘게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사장님 사모님과 인사도 하게 됐고 어느 정도 안면을 튼 사이가 됐어요. 수정씨,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모임이 있거든. 그때 좀 와줄 수 있어? 큰 모임은 아니라 우리 집 아줌마랑 해주면 되거든. 하며 하루 일당도 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월급 말고 다른 수입이 생기는 게 좋아서 바로 간다고 했죠. 모임은 사모님이 봉사활동하는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분들 식사 자리였어요.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저를 눈여겨보더니 아가씨, 우리 언제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나도 요리 좀 부탁하고 싶어서 그래. 근데 제가 원래는 직장이 있어서요. 오늘은 사모님 부탁받고 온 거예요. 나도 알지. 회사 끝나고는 어때? 일당 잘 챙겨줄게. 라길래 약속을 잡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엉뚱하게도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옆에는 남자 어머니도 있었어요. 내가 둘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가씨가 안 나올까봐 그랬어. 여기 사모님 나랑 잘 아는 사이니까 신원보증은 걱정 안 해도 돼. 저는 그래도 제가 보육원 출신인 것도 걸렸고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게 불안했어요. 하지만 사모님도 남자도 허물 없이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아무도 없는 저는 그들과 가족이 되면 어떨까 하는 꿈을 꾸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수정 씨랑 같이 살면 참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결혼해 줄래요? 내가 잘할게요. 정말 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도 괜찮겠어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저것 따졌으면 수정 씨 만났겠어요? 라는 말에 저는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에는 저를 1년간 돌봐주신 할머니가 혼주 자리에 앉아주셨어요. 할머니는 신혼여행 가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언제든 힘든 일이 생기면 꼭 와라. 알았지? 힘들 때 아니어도 갈 거예요. 여행 갔다 와서도 인사 갈게요. 라며 할머니를 안아드렸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 인사도 갈 수 없었고 한동안 만날 수도 없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제가 간 곳은 서울에서 좀 떨어진 지방도시였어요. 성태씨,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신혼집 서울 아니에요? 나 서울이라고 한 적 없는데. 나도 여기 오고 싶었던 거 아니야. 우리 식당 하나가 여기 있는데 엄마가 네가 꼭 필요하대서 여기로 왔지. 저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집만 내려놓은 다음에 남편한테 떠밀려 식당에 갔어요. 시댁 식당은 꽤 규모가 컸는데 손님은 얼마 없었어요. 왔니? 그럼 주방에 들어가서 얼른 정리하고 일 시작해라. 어머니, 저희 이제 막 왔어요. 그리고 일이라뇨? 알고 있다. 니네 신혼여행에서 온 거. 여기 우리 식당이라는 얘긴 들었지? 네가 주방일 좀 해줘야겠다. 원래는 주방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 관두고는 다들 일을 못해서 엉망이 됐어. 뭘 멍하니 서 있어? 그만큼 놀다 왔으면 일 바로 시작해야지. 라며 어거지로 저를 주방에 밀어 넣었어요. 저는 그날 시어머니한테 휘둘려서 한 번 쉬지도 못하고 주방 일을 했어요. 남편한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집에 돌아가니 그 사람은 쿨쿨 자고 한 번 깨지도 않더라고요. 다음 날은 남편이 깨기도 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른 안 나오고 뭐해? 네가 와서 재료도 받고 다 씻고 다듬어야지. 지금 게으름 피울 시간이 어딨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은근히 요령 부린다?
계속 몰아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했고 남편은 그동안 식당에 코빼기 한번 비치지 않았어요. 오후 3시 반이 돼서야 점심을 먹으며 한숨 돌리게 되자 저는 시어머니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성태가 말했지? 우리 식당이 요새 문제가 있다고. 나도 엉망이라고 했잖아. 네가 마침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있고 식당 일도 해본 경험이 있잖니. 네 손맛도 꽤 좋고. 그러니까 우리 식당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는 거지.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하려니까 좀 힘들어요. 그리고 제 월급은 어떻게 책정되는 건가요? 네가 가족 없이 커서 정을 모르는구나.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계산적으로 컸네. 이제 우린 가족이야. 가족이 뭐니? 함께 힘을 모아서 잘 사는 거, 뭐든 같이 하는 거, 그게 가족이야. 알겠어?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로 똘똘 뭉친 거야. 가족끼리 무슨 돈을 주고받니? 저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싶다고 꿈꿨던 게 이렇게 이루어졌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예전보다 차가웠고 남편도 결혼 전과 정반대였어요.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 늦게 돌아올 때까지 어디서 뭘 하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일어날 때도 자고 있고 집에 들어와도 자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다가 어디 갔다 저보다 늦는 날은 어김없이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서 들어왔어요. 야, 네가 일 좀 할 줄 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웃기지 마. 나 아니었으면 너 같은 고아 누가 쳐다나 받겠냐? 나니까 너하고 살아주는 거야. 라고 큰 소리로 술주정을 하다가 잠이 들곤 했죠. 시어머니는 매일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일만 많았어요. 가끔은 제가 식당 다른 직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게 있긴 했는데 그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저는 안 받는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입도 거칠어졌어요. 야, 넌 일을 그거밖에 못해? 내가 너 나이였으면 무생채쯤은 한 번에 2달 했어. 무슨 애가 맨날 일을 해도 손이 느려. 야, 빨리빨리 못해. 이렇게 해서 손님 제대로 받겠어? 오늘도 반찬 모자라면 나 다 뒤집어 엎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하지만 밖에서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늘 고상하게 웃으면서 사람들을 반겼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저를 소개해줬던 분과도 장애인 봉사하는 데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포장해서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희생정신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주방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나요? 저렇게 하루 종일 나오지도 않고 일만 한다니까요. 아주 안쓰러워 죽겠어요. 그러다가 손님들만 가면 태도가 싹 바뀌었죠. 걸리적거리지 말고 얼른 일이나 해. 너 갈비찜이 그게 뭐냐? 나 사람들한테 욕먹이라고 작정한 거지? 저게 지능적으로 사람 괴롭혀 아주! 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태도에 그동안 저한테 가족이니 뭐니 말했던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곳을 떠나는 것도 두려웠고요. 가족을 갖고 싶었던 저는 혹시 내가 이기적이어서 그걸 깨는 거면 어쩌나 걱정이 됐거든요. 그럴 만큼 저는 시어머니에게 세뇌가 됐던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시어머니 꼭두각시라서 자기 의지라는 게 없었거든요. 넌 어디 가서 굳은 일하고 그러지 마. 그러는 거 아니야. 넌 우리가 벌어다 주는 걸로 편하게 살아. 내 아들이니까 그래도 돼. 남편은 또 하라는 대로만 했고요. 저는 그렇게 2년을 식당 주방에 갇혀서 일만 하며 살았어요. 정말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가족을 잃기 싫어서 참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둘이서만 서울에 가서 며칠씩 있기도 했고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여행도 자주 갔어요. 남편은 친구들 만나며 돈을 펑펑 썼고요. 저는 아이가 생기면 시어머니랑 남편도 달라질 거라는 희망도 가져봤죠.
하지만 제가 오기 전부터 있던 주방 아줌마 말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새댁, 사장님 아들 아이 못 갖는 건 알고 결혼한 거야.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알고 결혼한 건데 어쩌다 이런 집에 왔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길로 식당을 나와서 집에 가서 제 옷까지만 챙겨서 나와버렸어요. 마침 시어머니는 여행 중이었고 남편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 있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무작정 발길 닿는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이 저를 받아줬던 할머니네더라고요. 아니, 수정이 너 어떻게 왔어? 남편은 같이 안 왔어?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자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식당 안에 있는 방이 아닌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푸짐하게 밥상을 차려서 저를 먹이시고 일단 푹 자라며 따뜻한 이불을 펴주셨어요. 저는 2년 만에 다음날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부터 저는 할머니 식당 일을 도왔어요. 할머니는 어느 날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식당을 더 키워보고 싶어도 나이가 있어서 망설였는데 네가 날 도와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떠냐? 내일 좀 도와주지 않을래? 그럼요. 제가 할머니한테 힘이 될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절 다시 걷어주셨잖아요. 그런 말 마라. 내가 그랬잖아. 나도 부모 없었다고. 너 보면 예전 나 보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너무 정주지 말자고 생각했었는데 너는 그래도 될 것 같아. 나도 아들 잃고 외로운데 너무 선을 긋고 살았나 봐. 외로운 사람들끼리 같이 잘 살면 되는데. 할머니,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할머니를 붙잡고 막 울었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당했던 서름들이 한꺼번에 터졌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저를 호적의 손녀로 올려주셨고 저와 할머니는 그날부터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찾아왔을 때도 할머니가 저 대신 나서주셨어요. 이제 수정이 혼자 아닙니다. 고아 아니에요. 제 손녀 됐어요. 저는 우리 손녀 그렇게 부려먹기만 하는 집에 더는 못 두니까 내가 고소하기 전에 위자료나 내놓고 이혼 도장 찍으세요. 이봐요 할머니. 무슨 위자료? 우린 가족사업 한 거밖에 없어요. 무슨 증거 있어요? 도망간 건 할머니 손녀인지 고아인지 쟤잖아요. 아무튼 저희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혼하겠다는 거 뭐라 안 할 테니까 서로 다른 건 요구하지 말자고요. 라며 남편과 돌아갔어요. 제가 가져갔던 통장도 돌려받지 못했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어요. 그 집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좋았거든요. 할머니는 대기업 근처의 먹자골목에 가게를 얻어서 수리를 하고 거기에 식당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생각보다 알부자여서 자금이 꽤 있는 상태시더라고요. 그동안 동네에서 하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죠. 저는 정말 열심히 할머니를 도와서 식당 일을 했어요. 2년 동안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그런지 할머니라고 하는 건 정말 힘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저는 그때 여자 직장인들 입에 맞는 메뉴를 개발하는 데 힘을 썼어요. 매콤한 오징어 불고기나 치즈를 넣은 매운 요리 등을 만들었고 제 예상대로 젊은 여자 회사원들한테 반응이 좋았어요. 입소문을 듣고 온 손님들도 많이 늘었고 저녁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희는 오징어 불고기를 하는 집과 닭 요리를 하는 가게를 따로 열기로 했어요. 전문적인 느낌을 주는 게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다른 동네에 가게 2개를 얻어 각각 문을 열었고 2 가게 다 말 그대로 대박이 났어요. 특히 닭 요리는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찾아와서 몇몇 분점을 내기도 했어요. 할머니는 이게 다 제 덕분이라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이거 다 수정이 네가 한 거야. 내가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가게를 몇 개씩 가진 사장이 될 수 있었겠니? 그러니까 닭찜집은 너 단독으로 사장해.
아니, 할머니. 나야말로 할머니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해볼 생각을 했지. 나 지금 이대로 괜찮아. 이거 다 네가 개발한 메뉴잖아. 그러니까 네가 사장해도 돼. 할머니 말 들어. 저는 그렇게 독립적인 사장이 됐고 뭔가 이룬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저는 그때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유가 생기니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을 더듬어서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도 한두 번 따라갔던 노숙자 봉사단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옛날 사장님 사모님을 만났어요. 사모님은 저를 알아보시고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훌륭하게 사장님이 됐구나. 대단하다, 대단해. 수정씨 진짜 멋져. 그리고 저희 식당과 장애인 봉사단체 반찬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규모가 커져서 우리가 만든 거 가지고는 되지도 않거든. 그래서 식당들하고 계약을 맺고 있어. 물론 음식값은 제대로 줄 거야. 나 그런 거 깎는 사람 아닌 거 알지? 그렇게 저는 사모님과 계약을 맺었고 다음번 장애인 봉사단체에 갈 때 직접 음식을 배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 봉사단체에 가는 날이 됐어요. 저는 음식 트럭과 함께 약속 장소에 갔다가 익숙한 사람을 봤어요. 전 시어머니였죠. 예전에 절 그 집과 소개했던 아줌마가 장애인 봉사단체에서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했어서 혹시 만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 여자는 사모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 아주 착한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모님과 인사를 하자 전 시어머니는 얼굴이 파래져서 저를 쳐다봤어요. 잠깐만, 그리고 보니까 예전에 성태가 결혼했다는 게 수정씨 아니었어? 내가 결혼식을 못 가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닌가? 네, 사모님. 저 맞아요. 제 전 시어머니였어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도 사모님도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 끌며 저기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저쪽에서 나랑 얘기 좀 하자. 얘기를 하긴 무슨 얘기래요. 이거 놓으세요. 라며 손을 뿌리치자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사모님은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어요. 여기서는 아주 천사처럼 가면 쓰고 있나 봐요. 왜요? 저 주방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게 하고 2년 동안 부려먹었던 것처럼 해보지 그래요? 내가 언제 또 그렇게 했어? 그때 우린 가족이었고 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지. 가족이요? 어떤 가족이 한 사람은 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고 다른 두 사람은 여기저기 놀러만 다녀요? 망할 뻔한 식당 살려놨더니 돈 쓰고 생색은 자기들이 다 내고 다니고 제가 가족이 어떤 건지 몰라서 월급을 달라고 했다고요? 가족끼리도 그렇게 하루도 휴일 없이 부려먹으면 돈 줘야 되는 거예요. 제 말에 사모님은 시어머니를 보는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들 수군거렸죠. 시어머니는 쩔쩔매다가 결국 제 손을 잡고 빌기 시작했어요. 얘, 미안했다. 네가 좀 섭섭했나 본데 예전 일이잖아. 과거는 잊어야지. 언제까지 옛날 일 얘기할 거야? 좀 섭섭이요. 성태 씨가 아이 못 갖는 사람이라는 것도 속이고 저한테 말 안 했잖아요. 매일 저만 골 빠져라 일하고 두 사람은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손님들 왔을 때만 저한테 상냥하고 다 돌아가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런 걸 어떻게 좀 섭섭했다고 해요? 제가 완전히 속아서 고생했던 거죠. 제 말에 사모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그 자리에서 돌아섰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사모님을 잡고 사정했어요. 사모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오해예요. 저희 식당하고 사내식당 계약하기로 하신 거 해약하시면 안 돼요. 이건 와. 여태까지 가식 떨면서 날 속여?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 당신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야.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한테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수정아, 아니 양수정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이거 해약되면 빚더미에 앉아요. 제발요. 제가 왜요? 저랑 댁이랑 무슨 사이라고요? 이렇게 된 거 다 자업자득 아닌가요? 라며 돌아섰죠. 그날 분위기는 엉망이 됐지만
저는 속이 다 후련했어요. 그 후에도 시어머니와 전남편은 몇 번이고 저와 할머니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사모님한테 말을 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할머니는 더는 두 사람을 만나주지 않았고 그 사람들은 결국 직원들에게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시어머니 식당은 회사 사내식당 음식을 못하게 됐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식자재를 사고 직원을 채용했던 것 때문에 빚을 잔뜩 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두 사람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저를 속여서 식당에 발을 묶어놓고 가족이 없는 제 약점을 잡아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부려먹었던 걸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났거든요. 두 사람은 쫓기듯이 어디 먼 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두 사람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저는 몇 년 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저와 남편과 딸아이가 장례식을 치렀죠. 지금도 할머니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것 빼고는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가게도 잘하고 있고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으로 제 삶은 치유되었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치유해주며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큰 사랑은 작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얘기예요.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힘내시고 매일 건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